my drinks down in the club. I always keep that shit on top. My beats flash like a disco ball. If it's me that you need, you miss me here, though I don't pick up your call. It's been falling, I've been stalling for weeks. The stars are pretty when the sky falls. My drinks down in the club. I flush my drinks down in the club. If it's me that you need, I always keep that shit on top. You know I don't pick up your call. My beats flash like a disco ball, and I've been stalling for weeks. I guess like I don't care if I hit when the sky falls. 이거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. 내가 이거 키로수 얼마 되지 4만 킬로밖에 안 되는 거. 자, 저희가 이거 메인 저널 캡을 탈거하는데 너무 탈거가 안 돼서 브라켓도 제작해서 만들었는데, 메인 저널 자리에 오일 간극을 측정해야 되는데 오일 간극을 측정하려면 얘를 뺐다 꼈다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너무 안 빠져요, 이건 진짜. 그래서 연장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만든 연장. 자, 요렇게 캡에다 낀 다음에 볼트 빼고 요 캡에 끼운 다음에 여기 옆에서 옆에 볼트 자리가 있어요. 거기로 해서 여기 뽕에 딱 들어가게 요걸 채우면 캡이 이거 걸리겠죠? 요 뽕이 여기 쏙 들어가갖고 잡아주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러면 얘는 캡에 고정돼 있고 얘는 이제 깡깡 위로 올려 치면 빠지는 거지. 엄청 잘 빠져. 그렇게 해서 요 슬라이드 한마에 연결해서 땅땅땅 치면 요 캡이 그냥 빠져. 야, 진짜 이거 엔진 조립하는데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거 벌써 특수 툴이 2개나 만들어졌어. 이거 잘 챙겨놔야 될 것 같아. 이 엔진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파나메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메인 저널은 0.038로 잘 간극이 나오고 있고, 지금 여기 피스톤 쪽에 커넥팅 로드 핀 저널 측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0.038, 요 하얀색 부분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0.038입니다. 0.038에서 0.051까지 저희가 아주 좋다라고 판단하는 간극이에요. 오일 간극이 잘 나와야 윤활도 잘 되고 유막 형성도 잘 되고 크랭크 축이 붙지를 않아요. 그래갖고 오일 간극 다 정확하게 측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크랭크 축이랑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교환을 한 상태예요. 여기 아예 붙어버렸었지. 사이즈 측정하면서 피스톤 조립하고 있거든요. 메탈 베어링 다 교환하고 크랭크 축 교환해서 여기 사이즈 다 저희가 다 적어놨어요. 보호 사이즈도 다 측정을 해놨어요. 피스톤하고 실린더 보호 사이즈까지 확인을 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.
엔진 조립을 다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오일 압력과 압축 압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. 아, 오일 압력이 진짜 안 올라왔어요. 에어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 에어 빼가지고 오일 압력 올라오는 거 확인했고 몇 가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크랭킹 해보자. 오일 압력부터. 와우, 2.4바. 자, 그러면 압축 압력도 볼까? 19kg 나왔어. 19kg. 휘발유가 보통 13에서 15kg거든요. 야, 이렇게 고압축인 거 처음 봤네. 이게 고압축이네 진짜 이 차가. 자, 이렇게 해서 압축 압력 다 마무리하고 오일 압력 다 마무리해서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와, 고압축이네. 처음 봤네. 엔진 시동을 걸었거든요. 2020년식 45,000km가 됐던 것 같은데 엔진 작업을 하면 항상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이 추후에 발생을 해요.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또 그걸 잡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거고, 지금 이 차도 저희는 엔진이 고장나서 왔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또 생겼어요. 하나.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또 다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좀 다 담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차의 문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.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좀 애매하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뭐 하이브리드 배터리에서 모터를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냥 48V 고전화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서 이제 서브해주는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으로 뭐 스타팅 할 때나 뭐 이럴 때 서브해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12V AGM 배터리를 전기를 다 빨아먹어버려요.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.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지금 0V 나와요. 0V. 탈거를 해서 살려봐야 되는데 발전기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.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발전기가 충전을 하지만 발전기가 스타팅도 하거든요. 그 발전기가 지금 구하지를 못해요. 그냥 이 배터리 살리는 거로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 배터리를 좀 살리러 가려고 해요. 배터리 분해해 볼게요. 자, 요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입니다. 48V 고전압 배터리인데 얘를 지금 살려봐야 돼요. (48V) 배터리는 여기에 모듈이 다 내장돼 있어요. 이제 BMS라고 해서 배터리를 관장하는 모듈이 뭐 장착이 돼 있거든요. 그 모듈로 통해서 여기에 캔 통신이 들어가면 배터리가 활성화돼서 전압이 나오거든요. 배터리를 충전해보고 배터리를 충전했는데도 48V가 안 나오면 BMS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게 BMS가 타버렸을 수도 있는데 골치 아프네. 탄 냄새는 안 나는 거 보니까 이거 BMS는 안 탄 것 같은데. 자, 일단 배터리 한번 살리러 가보겠습니다.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제가 살려왔어요. 충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일단 장착을 해서 전압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왜냐면 이거 전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캔 통신이 들어가야지 이제 48V 릴레이가 붙어갖고 작동이 되거든요. 배터리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. 마일드 하이브리드 발전기가 한 380만원 정도 하거든요. 발전기가 이제 스타팅까지 하는 거라. 그 다음에 배터리는 한 270만원, 280만원 정도 해요. 그러니까 뭐 배터리랑 발전기만 갈아도 벌써 부품값만 얼마야? 650이네? 나온다! 48V. 대박. 대박 사건. 끝났어!